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풍족하게 사는 법. 놓치면 후회할 필수 전략.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노후 생활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가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매달 사용할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경제적 압박감 속에서 지내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많은 돈을 가져야만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소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매달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풍족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0만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 소박한 주거비 전략. 첫 번째로 주거비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퇴 후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월세나 관리비를 내고 살면 그 비용만으로도 200만 원은 금세 소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비용을 줄이면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은퇴 후 강원도 홍천으로 이주한 한 부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서울에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던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소박한 전원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월세 대신 시골집 관리비로 약 20만 원 정도만 지출하게 되었고 남는 돈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골에서 직접 농작물을 키워 먹는 등 자급자족하며 생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비를 절감하면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할 용기가 있다면 전원 생활은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비 패턴의 재조정.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비 패턴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한다면 200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만 소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면 돈의 가치는 배로 커집니다. 사례로 평생 대기업에 다니다가 은퇴한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 전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쓰며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해 금세 적자에 빠질 뻔했지만 김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식비, 의류비, 취미 비용을 줄이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원 산책과 도서관 방문을 늘리면서 매달 지출을 150만 원대로 줄였습니다. 덕분에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남은 돈은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소비 패턴을 재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것만으로도 풍족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꼭 돈을 많이 써야만 행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면 경제적 여유는 물론 정신적 여유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3. 안정적인 수입 창출 방법. 세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은퇴 후에도 소규모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은퇴자들이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지만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례로 은퇴 후에도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박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은퇴 전부터 취미로 글을 쓰고 영상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취미를 발전시켜 블로그에 여행 후기를 쓰고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작은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니 은퇴연금과 합쳐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게 되어 더욱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면서 소규모 수입을 얻는 방법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만족을 줍니다. 자신이 사회에 여전히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경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마무리.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주거비를 줄이고 소비 패턴을 재조정하며
소규모 수입 창출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후 생활비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활하고 계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부터 자신만의 노후 생활 전략을 세워보세요.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은퇴 후 200만 원으로 풍족하게 사는 방법,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 전략.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많은 분들이 매달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하곤 합니다. 200만 원으로 과연 충분할까? 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크죠. 하지만 이 문제는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매달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풍족한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비 절감은 핵심 중의 핵심.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은퇴 후에도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주거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그만큼 생활비 여유가 생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후 주거비 절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서울에서 살던 한 부부는 은퇴 후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주거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서울에서 월세와 관리비로만 100만 원 가까이 지출하던 것을 지방의 전원주택으로 옮기면서 월 30만 원 정도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식재료를 구입해 직접 농작물을 키워 먹으며 소박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 비해 생활의 편의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죠. 따라서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거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벗어나거나 규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는 곧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소비 패턴의 재설정이 중요하다. 주거비 절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 패턴의 재조정입니다. 은퇴 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닌 현명한 지출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김 씨의 사례를 보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사용하며 외식, 고가의 취미 활동을 즐겼던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이러한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해 금세 적자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소비 패턴을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원 산책이나 도서관 방문 등 소소한 활동으로 생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매달 지출을 15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돈으로는 여행이나 다른 여가 활동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를 줄이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소비하는 방식으로 패턴을 조정하면 200만 원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수입 창출로 경제적 여유 확보. 은퇴 후에도 소규모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경제적 안정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취미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 씨의 경우를 볼까요? 그는 은퇴 전부터 사진과 영상 촬영을 취미로 즐겼는데 이를 바탕으로 은퇴 후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규모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월 평균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며 은퇴 후 생활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은퇴 후 삶의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를 통해 소규모 수입을 얻는 방법은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기술 발전 덕분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고 이를 통해 작은 수익을 얻는 것은 매우 추천할 만한 전략입니다. 4. 공공혜택과 복지제도의 적극 활용. 마지막으로 은퇴 후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혜택이나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할인, 문화생활지원금, 저렴한 공공주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사례로 은퇴 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해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미생활도 풍족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혜택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적은 돈으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주거비 절감, 소비 패턴 재조정, 소규모 수입 창출, 그리고 공공혜택 활용이라는 4가지 전략을 잘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현명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더욱 긍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돈의 액수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